안녕하세요. 경제자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 있으실까요? 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역시 저평가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 코스닥에 주목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즘 코스닥 거의 천혜의 시대인데요. 오늘 경제재민 쪽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협회 장경호 회장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요. 이 코스닥 협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스닥 협회는 1999년 6월에 코스닥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 경제 관련 단체이고요. 현재 1,500여 회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주 목적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 또 회원사들의 권익 공유와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협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는 코스닥 회원사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사업, 또 회원사들의 교육과 연수 사업, 그 외에도 또 회원사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걸 통하고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불우한 환우들의 수술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코스닥 시장의 기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닥 시장은 중소 또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을 너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성장, 혁신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모험 자본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주식을 가지고 환금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신뢰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홍보 효과도 이룰 수도 있고 또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이제 영입하는데 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사업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그 코스닥 시장에 기업들이 상장하는 주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의 메리트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스닥 시장은 이제 벤처기업, 기술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도록 1996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 시장에 보면 주로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젊은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또 IT, 요즘에 2차 전지 이런데 주 관련돼 있는 소재 사업, 또 부품 사업, 장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코스닥 기업들이고요. 또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 또 AI, 헬스케어 이것처럼 미래 성장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특성을 살려서 코스닥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또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잘 상장할 수 있도록 기술 특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25개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꾸준히 이런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특히 또 한 가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네. K 진단 키트, K 방역 이런 쪽에 이제 맞아요. 코로나 네네. 그 코스닥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네. 뭐 분발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코스닥 시장, 코스닥 기업들이 기술 성장력이 있는 시장이고 기업들이라는 그런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만 또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좀 양극화라는 부분이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이고 네. 과제인데요.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작은 기업들,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들, 이제 코스닥에는 1,500여 상장사가 있지만 한 97%가 중소 중견 기업이고 그 중에 절반 또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네. 코스닥 시장이 옛날에 여러 가지 이제 뭐라 하나 좀 신뢰도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올려야 된다 이런 니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제, 법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어떤 그런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좀 지원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규제 말씀은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대신 방금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양극화라는 게 또 힘든 쪽도 있지만 정말 이제 잘 나가는 쪽도 있는데 맞아요. 이 코스닥 시장에 소위 이제 그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 상장이 정말 큰 이슈가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새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뭐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최근에 그 다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이제 네. 유니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니콘 기업이 뭐 뉴욕 증시에 그러니까요. 상장하고 이런 좀 아쉬운 점도 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 좀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좀 여건이 좀 좋아져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특화된 유인책, 지원책,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을 했을 때 그 경영권에 대한 방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거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는 미국 증시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지분이 다소 적더라도 그 경영권 그 확보 유지가 가능하고 또 밸류를 높게 받아서 지금 이제 100주가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나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을 또 풍부하게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상법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이 많이 좀 제한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거꾸로 뭐 역차별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5월부터 공매도가 일부 기업부터 재개가 되잖아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이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5월 3일부터 코스피의 200종목 또 코스닥의 150종목 이 정도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거래가 묶여 있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하면 순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규정한다거나요. 그런 부분. 또 유통을 이렇게 좀 뭐 확산시킬 수 있고 또 해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이와 같은 이제 순기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 거래 질서 이런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나 또 해당 기업에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정한 또 규제나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가 클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대처하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50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공매도를 제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 바람은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좀 재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제단체 분들 좀 만나보면요. 작년 12월 상법 개정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좀 네. 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는 좀 자세히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 투청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인 부담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면 네. 첫 번째는 상장사들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선택적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소수주주들의 권리 남용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수주주가 와서 주총에 와서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강하게 뭐 압박하거나 이럴 때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에서는 M&A나 이런 쪽에 쉽게 좀 노출이 되고 그러게요. 또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하는 데 힘들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자면 감사인 분리 선임제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감사인 분리 선임제도라고 하면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 세력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 예로는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들이 그 주식을 3% 아래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보유하고 그러면 이제 공시도 피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인들의 어떤 이권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번 주총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시총이 작으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기업 규모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이 돼서 2023년에는 전부 시행이 되잖아요. 예. 코스닥 기업은 2년 연속 비적격 판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내부 관리 회계 제도 감사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A감에서 이제 감사를 받는데 그 외에도 내부 회계 관리를 운영해야 되고 또 그 감사하는 조직이 이제 필요하다. 그건 이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 거, 입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문 인력, 회계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회사당 한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이제 저기를 이제 제도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도 2억 이상 드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로 경영도 어렵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회계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중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은 그런 내부 회계제도 감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규모가 1,000억 미만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좀 면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일단 뭐 과도한 규제보다는 조금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규모에 도달해서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됐을 때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좀 실효성이 있고 잘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코스닥 기업들이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협회에서는 그런 코스닥 기업들을 위한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해서 건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주요 건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런 관련 입법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기업한테 부담이 되고 또 기업 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들을 지금 해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애강법, 네. 상법, 또 자본시장법 네. 이런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기업에 이제 부담이 되고 네. 또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입법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계속할 생각이고 대표적인 법들을 예를 들어보면 다중 대표 소송제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거기에 있는 그 뭐라 하나 임원이나 또는 그를 대상으로도 이제 뭐라 하나 일반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법인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성장 동력을 확보하다 보면 여러 개 이제 자회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뭐 네.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뭐 중국 기업이든지 아니면 또 경쟁사들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니면 기술을 탈취할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뭐 취지 자체를 이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말하나 좀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0억 미만의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면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네. 혜택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네. R&D라든지 네. 또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제 혜택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건의 사업 네.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유관 단체들하고 해서 좋은 기술을 이제 발굴하고 또 설명회를 진행하고 또는 이제 M&A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특허 또는 자금 네. 또 인력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기업들한테 정보를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역할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규제 혁신을 위해서 정부의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회원사들을 지원해 주시는 활동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좀 관심을 특별히 두고 계신 회원사 지원 사업 활동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ESG 경영을 아하. 한번 전 말한 협회 회원사들한테 전파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SG는 뭐 지금 보면 화두이기도 하고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기업들에서는 실은 이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려면 비용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준비하기 벅찬 부분도 있고 시간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코스닥 현실에 맞는 그런 ESG 경영 모델을 좀 그렇습니다. 개발을 해서 거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네. 뭐라 하나 사회나 또는 뭐 투자자들부터 네. 좀 더 신뢰를 받고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 갖고 해보고자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경영 방침으로 경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녹스는 이제 2001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또 스마트폰, OLED 이런 데 사용하는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창업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제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다 수입에 이렇게 의존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 자립, 또 우리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 뭐 어떤 이런 신념을 갖고 이제 왔는데, 네. 어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수입품을 밀어내고 그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또 최근에는 OLED 소재가 이제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 최초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걸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환경, 에너지, 바이오 이런 쪽까지 좀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2001년에 창업을 하고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알튼스포츠라고 하는 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2017년에 지주사채대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현재는 이제 이녹스,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알튼스포츠 이렇게 세 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회사의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쭤보신 경영 방침으로는 저희 회사는 도전, 열정, 소통, 그리고 균형 이런 이제 이녹스의 DNA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얻은 성과물은 임직원, 주주, 그리고 또 사회하고 같이 공유에 대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 안전, 또 인간 존중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어쨌든 회사는 책임 경영, 투명 경영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고객이나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브로드하지만 구체적인 경영 철학을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단지 그 안에 혁신이라는 용어 하나 더 네.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머지않아서 코스닥 시장이 1,000을 넘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기업 중에는 정말로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고, 또 지금도 새롭게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중견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분명히 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애정,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잠재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협회하고 또 회원사들은 그 기업의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IR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거를 높여나갈 수 있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그 약속을 좀 드리겠고요. 제 바람으로는 코스닥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토대로 또 성장을 하고, 또 이게 동력이 돼서 또 코스닥 지수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 투자자, 기업, 또 한국 경제 전부가 다 윈윈할 수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코스닥 기업들 도전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애정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꿈을 보는 것이 PER이 아닌 PDR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